오늘 시장 교훈 삼아서 내일 또 훌륭한 시장을 우리가 만나봐야 할 텐데요. 내일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한수고요. 오늘 김문석 파트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홀짝 박사 김우석입니다. 자, 이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내가 주식을 왜 했을까 하는 후회가 많이 드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께 지금 참 시장을 쳐다보면 공포스럽긴 합니다만은 공포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해는 반드시 뜨긴 뜨죠. 네, 지금 요즘 시장을 둘러보면 이 글로벌 경제 원투를 하는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 마찰 때문에 이 전 세계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또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호재를 찾기는 쉽지 않고요. 악재 투성인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항상 가장 어두울 때가 지나보면 기회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굉장히 깜깜한 답답한 정치긴 합니다만은 조만간 해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잘 인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참조적으로 이 힘든 시기 여러분들한테 좀 힘이 되고자 저희가 7월 달에 증권사관학교 저희 원래 유료 강좌입니다만은 이번에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인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샵 파라나파라나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들어가셔서 샵 파라나파라나로 신청하고 보내주시면 증권사관학교 어떻게 이용할지 그 관련된 공지 안내 문자 다 나가니까 지금 문자 주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7월 저희 증권사관학교 과정은 2주차, 3주차, 4주차 해서 총 3주 과정으로 여러분들께 적정주가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좋은 기업 발굴하는 방법들, 재무제표 보는 방법들, 차트 보는 방법들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께 좀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아마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의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시장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 이 아래 종합주가 지수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500포인트, 1000포인트 하던 것이 지금 2000포인트 넘어 있으니까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역사적 최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최고치 부근에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마찰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기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면 경기 꺾여서 시장이 내려앉아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죠. 과거 2007년도 2000포인트 갔을 때도 3000 간다, 4000 간다 얘기 듣고 주식 투자했는데 1000포인트까지 빠진 걸 보면서 다시 속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지금 시장 보면 조금 차트상으로만 봐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하지만 요거 하나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강을 좀 진행을 할까 해요. 주가는 최고가 맞는데 밸류는 최저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흔히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평가를 할 때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싸냐 비싸냐 또는 기업이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가치 대비 주가가 싸냐 비싸냐 요걸 갖고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논하는데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가는요 밸류 측면에서는 즉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측면에서는 과거 20년을 통틀어 봤을 때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자산 가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드리면 자, 코스피 전체 상장되어 있는 848개 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전체 부채를 뺀 순자산, 즉 청산 가치라고 하죠. 당장 모든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켜 버릴 때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 이 청산 가치 라인을 다시 한번 그어드립니다. 자, 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좀 오실는지 모르겠는데요.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연간 이익의 합이 단 한 번 적자난 적이 없습니다. 매년 흑자를 내면서요 자산이 꾸준하게 늘어서 과거에는 저 밑에 출발했던 청산 가치가 지금 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고요. 올해 연말 기준 코스피 청산 가치는 코스피 지수를 환산하면 2600포인트다.
지금 2200포인트대니까 그렇죠? 네. 청산가치 밑에서 놀고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고요. 과거 청산가치 밑에서 놀았던 시기를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IMF 외환위기가 있겠고요. 9.11 테러 전쟁 났을 때가 있고 카드 쇼크, 신용 쇼크 터졌을 때가 있고 2004년도에 중국 쇼크 한번 터졌을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아시아가 한번 쇼크 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미국 금융위기 터졌던 2008년 그리고 2015년도 뭐 브렉시트를 포함해서 또 미국 금리 올린다 하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었고요. 최근에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재가 많은 건 맞는데 지금 이미 자산가치 대비 주가는 이 밑에 있다라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지금 동그라미 친 구간의 공통점은 악재가 많았던 구간입니다. 보통 악재가 많으면 시장의 수급이 안 좋고요. 수급이 안 좋으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미 주가는 원래 청산가치를 깨서는 안 되는데 청산가치 밑에까지 빠진다는 얘기고요. 이 밑에까지 빠지면 그 당시에는 악재가 많지만 지나 보면은 오히려 주가는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2000포인트대가 과거처럼 2007년도 2000포인트라면 주가가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악재 터져버리면 박살나는 거지만 이미 주가가 이 밑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웬만한 악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이 이걸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격을 세게 받지는 않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또 재빠르게 제 가치를 찾아가면서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그나마 이게 지금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뭐 부분이 아닌가.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이게 이렇게 내려앉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수익가치 측면도 그렇습니다. 코스피를 제가 두들겨 보면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돈 버는 게 대비 한 몇 배 이렇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거 20년 동안에 한 30년으로 볼게요. 과거 한 30년 동안에 코스피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버는 이익 대비 몇 배 정도 거래되냐 하면요. 보통 코스피는 한 12배 정도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은 과거 평균치를 두들겨 보니까 한 24배 정도 거래가 됩니다. 자, 12배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12배 정도에 거래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내가 1억 버는 회사를 12억 1억 버는 회사가 12억에서 거래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12억 주고 사면 1년에 1억, 연투자 수익률이 한 8.3% 정도 나오는 자리. 그래서 1년에 그래도 뭐 투자 수익률 한 8%대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보통 한 12배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경향이 있고요. 코스닥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뭐 당장은 돈은 별로 못 벌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돈 많이 벌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흔히 말하는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뭔가 미래에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좀 세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연투자 수익률 한 4% 정도만 보고도 배팅이 들어오다 보니까 24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중요한 부분은 과거 500, 1000포인트 하던 게 지금 2000이 넘어 있으니까 옛날에 버는 거나 지금 버는 거나 코스피 상장사 이익 캐파가 비슷하다면 지금 주가는 비싼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르다면 달리 봐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 2000년대 초중반에는 코스피 상장사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은요. 연 20조에서 많이 벌 때 40조. 2000년대 중반에는 중국 설비 투자 힘을 도움을 받아서요. 1년에 한 60조에서 70조 이익을 냈었고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터질 때는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40조 정도를 벌었고요. 참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훨씬 많이 나오겠죠.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1년에 2010년도 90조 원으로 이익이 회복됐고요. 2011년도부터 2016년도는 굉장히 우리 한국 증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만은 1년에 한 100조 원씩 따박따박 6년을 벌었고요. 지난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좀 많이 벌었죠. 금융주들도 금리 올라가면서 돈 좀 벌었고요. 작년에 137조를 벌었고요. 작년에 40조 벌었던 삼성전자가 올해 한 49조 가까이 나온다고 하네요. SK하이닉스는 작년에 10조 벌었는데 올해 한 15조 가까이 나온다고 하고요. 올해는 기본 145조는 넘길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장 예상입니다. 자, 하나 참조하실 부분은 지금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이 올 한 해 버는 이익이 순이익이 삼성전자만 50조 가까이 돼요. 작년에는 코스피 예전에 2000대 초반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 기업들 이익 다 더한 게 40조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혼자서 버는 게 1년에 50조입니다.
지금 이 지수가 과거처럼 500, 1000포인트 갈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옛날에 40조 볼 때도 1000포인트 있었는데 네. 지금 145조, 삼성전자 혼자서 50조를 버는데 이게 1000포인트까지 빠지지 않을 거고 또 얼추 보면 100조 볼 때도 2000포인트는 지키고 있었는데 한 145조 정도 나오면 이게 빠지더라도 2000포인트 깨고 내려가는 또는 뭐 2000포인트까지 빠질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너무 생각하던 것밖에 세게 들어가서 정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엎어져 버리는 이래서 국내 기업들이 이만큼 벌 줄 알았던 것이 잘못해서 이게 확 주는 뭐 이런 사태가 나온다면 좀 심각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설마 2020년 대선이 있고 또 올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 트럼프가 과연 사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끌고 나갈까? 저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주가는 자산 가치로 보나 수익 가치로 보나 뭐 이 위치라면 저는요 한번 해볼 만하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지금 깜깜하지만 너무 깜깜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있으면 동트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고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뭐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저는 위기는 기회다가 아니고 위기는 항상 기회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위기를 기회로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정 주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국경제TV 20년째 방송을 하면서요. 20년째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만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얼마가 적당한지 적정 주가를 계산한 분들을 계산할 줄 아는 분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0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0.1%만이 적정 주가를 계산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는 봤는데 그게 맞긴 맞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렵게 생각하고 뭐 어디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적정 주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는 왜 생기냐 하면 이 회사가 이만큼 이익을 내는 회사고 앞으로도 이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면 적어도 이만큼은 돼야 되는데 지금 주가 여기라면 이게 지금 여기서 놀 회사가 아닌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여기서 놀고 있구나. 이런 자리라면 내가 좀 사가지고 뭐 중기든 뭐 단기든 좀 인내를 좀 한다면 수익이 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이때 주식은 진정한 수익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만큼 갈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데 겁이 나서 여기서 손절을 치는 사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적정 주가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 시간이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의 1000명 중에 1명만 아는 0.1%만의 투자자들만 알고 있는 이 적정주가 계산하는 방법을 이 뭐 1, 2분 만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이게 어떤 개념이다라는 부분은 좀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다음 주부터 7월 증권사관학교 개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3주 과정이에요. 좀 긴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그동안에 뭐 공부하고 싶어도 다 돈 내고 이렇게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무료로 준비를 했으니까 무료지만 100만 원 상당의 값어치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면 지금 위기가 이번 교육 과정이 여러분들께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문자 나가네요. 샵 8181로. 가끔 어떤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를 아시는 분이 저한테 신청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는 분 계신데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문자 메시지에서 샵 8181 치셔가지고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PER 개념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는데요. 거기 저희가 다음 주 진행하는 강의 내용 속에 적정주가 계산하는 방법 강의가 많이 들어가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이거는요. 이 적정주가를 계산하는 도구가 한 60가지 정도가 있어요. 60가지가 있는데 개인들은 그건 뭐 다 알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알아도 한 8알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PER은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인 이익 대비 너 얼마니를 묻는 지표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년에 한 100억 정도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이 회사가 A라는 회사도 있고요. B라는 회사도 있고 C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 모두 다 올해 100억 벌어요. 너 얼만데? 이게 적정 주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1년에 100억 버는 회사, 올해 100억 버는 회사. 너 도대체 얼마가 적당하니? 이게 적정 주가를 묻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게 몇 배에서 거래되냐 하면 보통 1년에 한 100억 벌면 1000억 정도에서 거래가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회사가 뭐 올해 한 100억 정도 버는데 앞으로도 한 100억 정도는 따박따박 벌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한 1000억 정도 주고 사면 100억이 내게 되니까 연투자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되죠. 하니까 뭐 한 10% 정도 수익 나오는 자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앞서 보니까 코스피 과거 20년 시장 평균이 12배인데 그래도 뭐 10배 정도 이익이 저 정도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회사라면 막 10배 정도 주고 사도 10%는 마진 떨어지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자, 일반적으로 전체 상장사 열에 한 5-6개는요. 보통 한 100억 벌면 1000억 거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는 거 대비 10배.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이 기업이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이러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2천억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똑같이 100억 버는데 얘는 1000억인데 얘는 2천억.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아직 몇 대 안 돌아다닙니다만은 앞으로 지금보다 전기차가 엄청나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거고요. 이게 뻔히 보이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설비 투자를 많이 늘려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들어가는 배터리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또 증설을 다 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배터리에 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같이 증설을 해놓은 상태니까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100억을 벌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내년에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게 새롭게 가동 들어가고 또 새롭게 가동 들어가고 하다 보면 올해 100억 벌지만 이 회사는 내년에 한 200억 벌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올해 100억 벌지만 내년에 한 200억 벌 것 같은데 그럼 2천억 주고 사도 10%가 나오네? 2천억까지 배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탄탄한 기술력과 시장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앞으로도 성장까지 기대되는 기업들은 미래 실적을 앞서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한 2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10배까지 2천억까지 가죠. 즉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20배에서 거래될 수가 있고 이 20배도 별로 안 비싸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은요. 예를 들어서 좀 뭐 이런 비교를 드린 건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자동차 범퍼 만드는 기업이라 생각해 보죠. 이런 기업들은요. 한 700억이 거래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100억을 버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는 지금 성숙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규 시장이 아니죠. 이미 전 세계 자동차가 없는 데가 없고 다 돌아다니고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전 세계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도 너무 많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는 이미 성숙 단계인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너무나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요. 마진도 별로 안 나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보통 한 5-6%밖에 안 나오죠. 아주 치열한 경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범퍼를 공급해가지고 크게 마진을 먹는다? 쉽지가 않을 거고요. 또 범퍼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 주변에 경쟁자들도 많을 거예요. 힘드니까 우리는 뭐 이것만 마진 먹고 우리가 공급할게요 하다 보면 내가 또 탈락될 수도 있고. 무슨 얘기 되나요? 지금 100억 벌지만 워낙 이쪽 산업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내년에 한 70억밖에 못 버는 거 아니야? 또는 막 50억밖에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버는 거 대비 10배, 1000억 주고 사면 어떻게 되나요? 100억 벌 때는 10% 정도 마진이 나오는 거지만 이 회사 만약 이익이 50억대로 줄어버리면 1000억 주고 사면 연투자 수익률이 그렇죠? 1000억 주고 샀는데 1년에 이익이 50억이 돼버리면 연투자 수익률 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0억 주고 사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디스카운트 거래되는 거예요. 700억에서 이렇게 거래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적정 주가에 대한 개념이에요. 똑같이 어떤 회사가 돈을 버는데 인도 돈을 벌지만 똑같이 돈을 벌지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따라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나 시장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1000억에 거래될 수도 있고 2000억에 거래될 수도 있고 700억에 거래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걸 볼 줄 아는 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니까 지금 뭐 내년에
여기 있는 회사를 생각하죠. 내년에 한 200억 벌 것 같고 한 2천억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주가가 한 1,500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미중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증시가 막 내려앉으니까 얘가 1,000억까지 내려앉아 버렸다. 어떻게 되나요? 2천억까지 갈 수 있는 회사가 1,000억까지 내려앉았다. 지금 사면 따블 나겠네.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요. 적정 주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종목이 기회가 될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염두를 해두시고 저희가 지금 또 문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정리가 좀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깊게 설명드릴 만한 사항은 못 됩니다. 이번에 지금 증권사관학교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주 시작되는 3주 과정 잘 들으신다면 아마 내가 주식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이게 적정 주가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홀짝 박사라는 필명을 쓰잖아요. 홀이냐 짝이냐 오르냐 내리냐 적정 주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쉽게 설명한다는 관점에서 좀 쉬운 필명, 재미난 필명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어렵게만 생각했던 주식이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잘 참조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부분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런 논리들 때문에 우리가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회사가 앞으로 얼마 버느냐 그리고 넌 버는 것 대비 몇 배가 적당하니 그리고 이 몇 배가 적당하니는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작년 100억 벌고 올해 200억 벌고 내년 400억 벌면 이 회사의 적정 PER이 10배짜리 회사라면 10배인 1,000억, 2,000억, 4,000을 향해서 이렇게 쭉 치고 나가는 거고요. 이 회사가 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기업이라서 PER이 15배짜리라면 뭐 1,500억, 3,000억, 6,000억을 향해서 쭉 달려가는 거고 이런 그림으로 달려가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이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보니까 이까지 지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시장의 위기가 터져서 얘가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여기서 지금 사도 100%는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 이번 시장 위기 때문에 빠졌다면 100% 이상 나오는 자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가치를 볼 줄만 알면 이 기업이 이번 위기 때 잘만 우리가 좀 대응을 해놓으면 잘하면 따블도 나겠구나라는 종목을 내가 알게 되고요. 이걸 알게 되면 시장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자신감이 생깁니다. 시장이 불안해서 기업 가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막 갖다 내다 던질 때 그래서 주가가 멀쩡한 기업들이 싸졌을 때 이런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바로 이번에 증권 사관학교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샵 파라나 아직 문자 안 보내신 분들 얼른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